처음 저에게 주어진 발제의 제목은 이제 평화 군축을 통한 SDG 이행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하면서 포함하고자 했던 내용은 평화 군축을 통한 이행 재원 마련을 포함해서요.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 또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함한 이야기들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좀 바꿔봤는데요. 이 질문에서 발제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지속 가능한 이란 표현이 뭘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정부 자료에서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주요하게 들어왔던 단어들이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조화와 균형이었습니다. 사실 뭐 평화, 꼭 굳이 평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때로는 발전이 아닌 어떤 멈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균형, 조화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닐까란 어떤 맥락에서 발제의 제목을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의 맥락에서 이제 SDG 목표의 16번 목표가 평화인데요. 평화는 이제 SDG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자 목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국가 간 전쟁, 내전, 테러 등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피해와 손실이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크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평화라는 어떤 과제에 잘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16번 목표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면 이제 1번 세부 목표에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좀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고 있고요. 16번의 4번 세부 목표에서는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의 대폭 감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자금의 자금 및 무기거래, 그러면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어떤 부분들은 괜찮다는 건가? 이게 좀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해석의 논란을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를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오타가 있는데요. 1조 9,810억 원이라는 군사비를 전 세계가 2020년에 사용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2019년 대비 2.6% 상승했다라는 의미고,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GDP는 이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4.4%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상위 5개국,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이 전체 세계 군사비의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이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 사실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도 2013년이죠. 3년 이후에 8년 동안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10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현 정부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6.7%를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가 더 많은 무기로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서 세상은 더 평화로워졌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좀 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어떤가? 2018년 이제 월드뱅크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냉전 이후 무력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SDG 달성을 위한 2030년에는 전 세계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또 앞서 언급한 이제 시프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만 전 세계에서 약 40건의 무력 분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의 원인은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따져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이러한 분쟁의 어떤 원인이 세상에 더 많은 무기, 더 최신형의 무기가 없어서일까? 라는 질문은 당연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가 저도 조사를 하면서 좀 알게 됐던 부분인데,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후변화 자체가 폭력적인 갈등에 연결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불안정, 경제 충격, 이주와 같은 요인 등을 통해서 폭력의 위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5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7억 명 이상이 폭염 피해 등의 어떤 피해에 노출되고 또 곤충의 어떤 서식지 등 이런 어떤 소멸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인데요. 저 어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6월 30일 기준으로 1억 8천만 명이 1억 8천 명이 이제 넘고 있고요. 감염자가 사망자는 39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공식 통계의 2배에서 수십 배까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전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무력 분쟁, 그리고 기후 위기, 코로나 이런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좀 살펴봤는데, 이것은 사실 군사력의 중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비전통 인간 안보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안보에 대한 이슈들을 SDG 목표들이 담고 있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평화 군축이 기회가 된다면 어떨까? 이게 사실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이게 워낙 이게 뭐 달러 환율 그 다음에 세부 항목들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율 중심으로 보는 게 훨씬 또 이해하기 쉽겠다. 10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군사비 대비 SDG 달성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5년 기준으로는 2015년 군사비의 13%를 줄이면 빈곤과 식량 안보와 관련된 SDG 1번과 2번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필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15% 정도만 줄이면 SDG 달성을 위한 연간 필요 금액은 이제 충족되는 걸로 이 보고서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최근의 자료, 이제 유엔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군사비의 이제 1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10%가 뭐냐 하면은 46개국 채빈국의 빈곤 해결에 필요한 부족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제인 목표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서 1번 세부 항목 양질의 초중등 교육 보장에서 저개발 국가에 필요한 연간 필요 금액의 100%, 또 중간소득 저개발 국가에 포함한다면 53%, 그리고 13번 기후 대응에서 초기 적응 비용의 이제 3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 부분은 그냥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산들은 상당히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어떤 기회 비용으로서 사실 2020년 군사비 한 10% 정도만 줄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간 필요 금액 혹은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던져봐야 될 질문은 군축을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군사비는 왜 계속 증가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저기 그래프가 사실 저희가 2018년 4월 27일이죠. 그때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록히드 마틴이라는 미국 군수업체의 주가는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무기로 돈을 버는 전쟁 산업에게 이제 위기가 왔던 거죠. 수급자를 또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더 많은 무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상태와 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제 평화 군축을 통해서 이행 제어 마련도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한 근본적으로는 안보 영역의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의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공론장을 열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질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보 영역에 대한 참여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군 나라 사랑 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했던 내용이 문제가 돼서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던 기자회견인데요. 국방부의 답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공개를 못 한다라는 게 대답이었거든요. 그럼 초등학교에서 수업용으로 썼던 내용을 시민들한테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공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공개는 어렵더라도 사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그런 민주적인 어떤 방법으로 정보가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쟁 기업이라던가 혹은 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위한 누구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모두에 모두를 위한 평화로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